지구로부터 약 24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블랙홀이 탄생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대 감마선 폭발이 포착되어 미국 등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전자기 방출 현상으로, 이번 감마선 폭발은 지난 22년 10월 9일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스위프트 X선 망원경에 처음 포착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 과학자들이 후속 관측에 나섰습니다. 조지 워싱턴대 천체물리학자 오코노 교수는 이 감마선 폭발은 수백 초간 지속되었다면서 태양보다 질량이 30배 이상 큰 별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태양보다 수십 배 큰 별은 내부의 수소와 헬륨을 핵융합으로 모두 소진하면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 물질과 에너지를 빛 속도의 99.99%나 되는 빠른 속도로 주변으로 내뿜고 블랙홀이 됩니다. 오코노 교수는 이번 감마선 폭발은 18테라 전자볼트의 에너지를 방출하여 지구대기 전리층의 장파 무선 통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방출된 광자의 양과 지구에 도달한 광자의 에너지 면에서 모두 기록적인 것이라면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런 밝은 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마선 폭발 연구는 1960년대 미국이 옛 소련이 우주에서 폭탄 실험을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발사한 인공위성이 우리 은하 밖에서 일어나는 폭발을 포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코노 교수는 감마선 폭발은 일반적으로 태양이 평생 방출하는 것과 맞먹는 에너지를 단 수초 사이에 내뿜는다면서 이번 감마선 폭발은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천체 물리학자들은 과거 감마선 폭발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지구를 향할 경우 지구 생명체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코노 교수는 감마선 폭발 에너지는 매우 좁은 방향에 집중적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우리 은하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마선 폭발은 화살자리 쪽에서 발생하여 19억 년 동안 날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생 위치와 지구의 현재 거리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어서 이보다 훨씬 멀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사건은 천문학자들에게 블랙홀 형성 과정 등을 직접 관찰할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코노 교수는 광파장 및 적외선 망원경으로 이번 초신성의 특징들을 관측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 감마선 폭발의 기원에 대한 가설이 맞는지, 이 폭발이 기존 물리학적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목성 탐사선 주노가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근접 촬영한 고선명 흑백 이미지에서 4분음표를 닮은 모양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주노 탐사선이 지난 9월 29일 유로파를 약 412km 거리를 두고 초속 24km로 근접 비행하며 촬영한 것으로 2000년 1월 갈릴레오호 이후 20여 년 만에 클로즈업 이미지로 제시되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이 이미지는 가로 200km, 세로 150km 지역을 한 픽셀당 256에서 340m씩 담고 있는데 얼음 표면에 무수히 나 있는 홈들이 줄무늬로 보이며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습니다. 4분음표 모양의 지질 구조는 중앙 오른쪽 아랫부분에 뚜렷하게 포착되어 있는데 크기가 남북으로는 67km, 동서로는 37km에 달합니다. 두 줄로 된 줄무늬는 얼음이 융기하면서 생긴 병렬 능선이며 오른쪽 상단과 중앙 하단의 검은 얼룩은 얼음 밑 내부에서 표면으로 분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흰 점들은 유로파 주변의 심각한 방사선 환경에서 생긴 고에너지 입자 흔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노가 근접 비행을 한 것은 밤 시간대였지만 목성 구름에 반사된 태양빛으로 어둑하나마 빛이 남아 있었으며 항성 위치를 통해 우주선의 방향을 잡는 카메라인 SRU (Stellar Reference Unit)을 이용하여 유로파 표면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SRU는 빛이 약한 조건에서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노 미션 책임연구원인 사우스웨스트 연구소의 스콧 볼트는 주노는 목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시작됐지만 임무 연장을 통해 갈릴레이 위성 4개 중 3개와 행성의 고리까지 탐사를 확대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유로파 근접 비행으로 목성에서 가장 흥미로운 위성 2개의 얼음 껍데기가 사뭇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태양계에서 화산이 가장 많은 목성의 위성 2호도 주노가 탐사한 클럽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갈릴레이 위성 중 하나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는 지난 2021년 6월 근접 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적도 지름이 달의 90%인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6번째로 큰 위성으로 약 1.6km에 달하는 얼음층 아래에 염도가 있는 바다가 존재해서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사는 2030년대 초에 유로파로 유로파 클리퍼 우주선을 보내어 직접 탐사할 예정인데 준호가 수집한 자료는 이 탐사를 준비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강력한 항성풍을 내는 볼프레이어 별이 나이테처럼 동심원으로 먼지고리를 형성한 장면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포착되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적외선 천문학연구실 천문학자 라이언 라우는 지구로부터 약 5,000광년 떨어진 고니자리의 쌍성계 볼프레이어 140을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관측하여 17개에 달하는 먼지고리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먼지고리들은 WR140을 구성하는 두 별이 약 8년마다 태양과 지구 거리를 근접할 때 항성풍이 맞닿으며 가스를 압축해 형성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지금까지 지상 망원경으로 2개밖에 안 보이던 먼지고리를 17개나 관측하며 첨단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중적외선 장비 MIRI (Mid-Infrared Instrument)는 가장 긴 파장으로 온도가 낮은 먼지고리를 샅샅이 찾아냈으며 중적외선 장비 분광기는 이 먼지들이 대부분 볼프레이어 별에서 뿜어낸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볼프레이어 별은 태양 질량의 25배가 넘는 O형 항성으로 태어나 진화 마지막 단계에 있는 상태로 붕괴한 뒤에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젊은 별일 때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며 엄청난 양의 가스를 우주 공간으로 뿜어내는 항성풍을 일으키는데 WR140의 볼프레이어 별도 이런 과정을 통해 처음 질량의 절반 이상을 이뤘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볼프레이어 별이 뿜어내는 가스가 먼지가 되는 것은 밀가루가 빵이 되는 과정처럼 조건과 성분이 맞아야 합니다. 항성에서 가장 흔한 수소만으로는 우주먼지를 형성할 수 없는데 볼프레이어 별은 많은 질량을 잃은 뒤 항성 내부 깊숙이 있던 탄소 등과 같은 무거운 원소도 분출하게 됩니다. 이런 원소들은 우주로 뿜어낸 뒤 식게 되고 다른 별의 항성풍과 만나는 곳에서 충분히 압축되면 먼지가 됩니다. 볼프레이어 별 중 일부가 이런 과정을 통해 먼지를 만들지만 그렇다고 WR140처럼 나이테와 비슷한 먼지고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WR140의 먼지고리는 볼프레이어 별이 길쭉한 타원 궤도를 갖고 7.93년 주기로 동반성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시간의 흐름이 반영되어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만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성능이 더 강력했다면 먼지고리는 17개를 넘어 더 많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연구팀은 WR140 쌍성계의 항성풍이 주변에 남아 충돌할 수 있던 물질을 깨끗하게 휩쓸고 갔기 때문에 먼지고리가 흩어지거나 모양이 뭉개지지 않고 오롯한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먼지고리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미지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두껍고 넓다면서 이를 껍데기라고 불렀습니다. 연구팀은 또 볼프레이어 별의 항성풍이 밀어낸 물질이 외곽에 쌓이면서 밀도가 높아져 새로운 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태양도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천체물리학자 패트릭 모리스는 볼프레이어 별들이 우리 은하에서는 약 600개만 확인될 만큼 드물지만 폭발해서 블랙홀을 형성하기 전에 많은 먼지를 생성했을 수 있다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이런 별들이 어떻게 항성 사이에서 물질을 만들고 새로운 별 형성을 촉발하는지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에 다트 우주선과 충돌한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길이가 1만 킬로미터가 넘는 먼지 꼬리가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꼬리를 앞으로 수주에서 수개월간 계속 관찰할 예정이며 꼬리가 앞으로 계속 길어졌다가 점점 우주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1년 11월 말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된 자판기 극의 다트 우주선은 지난 22년 9월 26일 지구로부터 약 1,12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시속 22,530km, 조속 6.25km의 속도로 정확히 충돌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지구방어 실험으로 평가되는 이 실험은
향후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이 발견될 경우 우주선을 소행성과 충돌시켜 궤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충돌로 디모르포스의 궤도에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천체 관측 시설을 이용해 이 소행성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780m 크기의 디디모스를 1.2km 떨어진 궤도에서 11시간 55분 주기로 회전하고 있는 디모르포스가 이번 충돌로 궤도가 미세하게 변하면서 공전 주기가 10분가량, 즉 1% 정도 짧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사 행성과학 책임자 로리 그레이즈는 이 실험이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는 위험한 소행성 충돌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행성도 아닌 항성이 짝별, 즉 동반성을 51분마다 도는 최단주기 쌍성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케빈 버지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구로부터 약 3,000광년 떨어진 헤르큘루스 자리의 쌍성계 ZTFJ1813+4251을 분석한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쌍성계를 격변 변광성 Cataclysmic Variable로 분석했습니다. 격변 변광성은 두 별이 수십억 년에 걸쳐 서로 다가서다 항성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백색 외성이 다른 별의 물질을 빨아들이며 급격히 밝아지는 쌍성계를 지칭합니다. ZTFJ1813+4251은 공전 주기가 51분밖에 안 돼 지금까지 발견된 격변 변광성 중에서도 가장 짧은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캘리포니아 팔로마 천문대의 광역 천체 관측 장비인 ZTF Ziggy Transient Facility가 수집한 관측 자료에서 ZTFJ1813+4251을 찾아냈습니다. 약 100억 개에 달하는 별을 1,000장 이상 촬영하여 일별, 월별, 그리고 연도별 광도 변화를 기록한 GTF 자료 중에서 우선 1시간 정도 주기로 빛 변화를 보이는 항성 100만 개를 골라낸 뒤 수작업을 통해 ZTFJ1813+4251을 찾아냈습니다. 연구팀은 이후 하와이의 WM 캑 천문대 망원경과 스페인 나팔라 섬의 카나리아 대형 망원경 등을 이용하여 두 별의 지름과 질량 그리고 공전 주기 등을 확인했습니다. 백색 외성의 크기는 태양의 100분의 1이고 질량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짝별은 크기와 질량이 태양의 10분의 1 정도로 백색 외성을 51분 주기로 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ZTFJ1813+4251이 과도기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태양과 비슷한 동반성이 백색 외성을 돌면서 수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궁극에는 헬륨 핵만 남게 되는 과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별은 점점 더 가까워져 약 7천만 년 뒤에는 공전 주기가 18분까지 짧아졌다가 이후 다시 멀어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약 30년 전에 천문학자들이 예측한 것이지만 과도기의 격변 변광성이 실제 관측된 것은 처음이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버지 박사는 수소에서 헬륨 강착으로 전환되어가는 천체가 포착된 드문 사례라면서 극도로 짧은 공전 주기로 전환되어가는 천체가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되었지만 중력파를 발산할 만큼 짧아질지를 놓고는 오랜 시간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관측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목성급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철보다 2.5배 무거운 원소인 바륨이 포착되어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계 행성 대기에서 포착된 원소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륨은 물은 은색의 금속 원소로 알칼리 토금속에 속하며 녹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바륨은 공기와의 높은 반응성 때문에 순수한 금속으로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금속이나 알루미늄과의 합금을 사용하여 TV 진공관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고 페인트나 광택제, 잉크, 플라스틱의 충진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연구팀은 표면 온도가 1000도씨가 넘는 목성급 가스 행성인 WASP-76b와 WASP-121b에서 바륨을 포착했습니다.
연구진은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설치된 유럽 남방 천문대의 초거대 망원경에 장착된 첨단 고해상도 분광 장치인 에스프레소로 이들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별빛을 토대로 대기 구성 성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바륨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고해상도 분광 장치 에스프레소 ESPRESSO는 영어로 Axial Spectrograph for Rocky Exoplanets and Stable Spectrographic Observations의 약어입니다. 초고온 목성급 가스 행성은 저온의 작은 행성들보다 대기가 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대기 성분 분석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행성은 항성 가까이서 하루나 이틀 주기로 공전하며 초고온 상태를 유지하여 뜨거운 목성으로도 불립니다. 지구로부터 약 640광년 떨어진 물고기 자리에 있는 WASP-76b에서는 강철비가 내리고 약 850광년 밖 고물 자리의 WASP-121b에서는 루비와 사파이어 비가 내리는 등 일반 행성과는 다른 특이한 행성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렇더라도 행성의 상층 대기에서 바륨이 발견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논문 공동 저자인 포르투갈 포르투 대학의 올리비에 드망종 박사는 행성의 큰 중력을 고려할 때 바륨과 같은 무거운 원소는 곧바로 저층 대기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다며 상층 대기에 바륨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연구팀은 원래는 행성의 대기에서 바륨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포착된 적이 없던 것이어서 진짜 행성 대기에 존재하는 것인지를 재차 확인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WASP-76b와 WASP-121b의 대기에서 바륨이 포착되었다는 것은 두 행성이 이전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특이한 행성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륨은 지구의 하늘에서 우리가 불꽃놀이 할 때 밝은 녹색으로 만나볼 수 있지만 자연계에서는 원소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체 어떤 작용으로 외계 행성 대기에 바륨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하는지 알 수 없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